하마스에 납치됐던 이스라엘 인질 6명이 숨진 채 발견되자 이스라엘에선 정부의 휴전과 인질 협상을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더 잔혹한 국면에 들어섰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자세한 내용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야기 나눌 이슈 우리 태그 한번 보고 가시죠. 그렇습니다. 가자 전쟁 강대강 대치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앞선 기사를 통해서도 계속 보여드렸지만 지금 인질 6명이 하마스 땅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단 말이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하마스 대변인이 직접 사망 경위에 대해서 설명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지난 토요일이었죠. 토요일 날 말씀하신 그 가자 지구 라파 그 하마스 땅굴에서 6명의 그 인질이 하마스에서 사살됐습니다. 예. 이스라엘 방위군의 그 말에 따르면 그 이스라엘 방위군이 인질 구출 작전을 시도하는 그 과정에서 자기네들이 인질들이 구금돼 있는 장소에 진입하기 얼마 전에 6명의 인질이 다 하마스에서 사살되었다. 그래서 군사 작전이 실패했다. 그렇게 밝혔죠. 자기네들이. 그게 이제 이스라엘군의 접근 때문이다라고 대변인은 얘기를 합니다. 어떤 측면인 거예요? 이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미 6월, 7월 계속해서 그 휴전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휴전 협상이 질질 끌리면서 연장이 되면서 두 집단이 충돌했습니다. 뭐냐면 하마스는 영구정전으로 가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영구정전은 없고 임시정전이고 우리는 인질 협상만 하겠다라고 하는 걸로 계속 늘어지는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군사작전은 했었거든요. 그래서 하마스 입장에서는 6월, 7월에 계속해서 경고는 했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런 방식으로 밀려오면 우리가 인질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이 계속되고 6명의 그 인질이 이제 사망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복귀할 사실은 이 토요일 날 6명이 사살되는 사건 하루 전에 0.6km 정도 떨어진 또 다른 벙커에서 이스라엘 방위군이 성공적으로 하마스에 납포됐던 인질을 한 명을 구출을 했거든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마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이런 식으로 가만히 있으면 자기네들의 유일한 협상 카드인 인질을 뺏기면서 자기네들의 그 지렛대가 약해지니까 이제 우리가 계속 있을 수는 없다. 이스라엘군이 공격을 하면 우리는 인질을 사살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나온 것이죠. 예, 하마스는 인질들이 죽기 전에 촬영된 영상을 공개를 하면서 네타냐후 정권 군사작전 실패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영상들을 공개하는 건 어떤 의도가 있는 겁니까? 이제 일부 전문가들은 이게 그 심리 전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테러 행위죠. 근데 이제 어떤 것을 유도하는 거냐면 그 메시지를 계속 발신을 하는 건데 누구한테 메시지를 보내느냐면 특히 첫 번째는 인질의 부모, 인질의 가족들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너네 정부, 너네 네타냐후가 니네 그 국민들을 사지로 몰고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복귀할 사실은 이겁니다. 이번에 죽은 6명의 인질 중에 그 골드버그 폴린, 그다음에 예루살미, 그다음에 그 카멜 가트라고 하는 그 3명의 인질은 7월 협상 당시에 우선 그 인도적 인질 그 대상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7월에 그 협상이 됐으면 살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하마스는 그걸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이게 7월 달에 그 정전이 됐으면 살 수 있는 첫 번째로 우리가 풀어줄 명단이었는데 네타냐후가 협상에 임하지 않음으로써 이런 그 불필요한 죽음이 이뤄졌다라고 이렇게 그 심리전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마스 측에서는 이제 궁지에 몰려서 마지막 카드를 다 지금 쓰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게 사실 하마스에 대해서 괴멸 위기다라는 말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 직접적으로 인질을 우리가 죽였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어쨌든 이런 선택을 하게 되면서 진짜 그런 하마스가 좀 궁지에 몰려 있구나라는 게 보여지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라파 작전이 시작됐을 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방위군도 다 밝혔죠. 다 끝났고 이제 라파 작전에서 마지막 그 잔존 세력 소탕 정말 하마스를 완전히 괴멸하는 그 작전 시작할 거다라고 이미 몇 달 전에 밝혔었거든요. 그래서 하마스 입장에서는 숨어 있으면서 이 인질을 통해서 정전 협상을 해야 되는 그거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었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인질이 계속 구출되고 점점 압박을 하고 오니까
이제 정말 마지막 이제 인질이 이스라엘 방위군이 협상을 안 하고 계속 우리를 압박하면 우리는 인질을 사살하는 걸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전까지는 인질들이 이제 죽었을 때 네. 직접적으로 본인들이 사살했다라는 것을 좀 인정했습니까? 그때는 하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이건 하마스의 협상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자기네들이 인질을 잡고 있는 것도 인도적으로 잘못된 행위인데 예. 인질을 그렇게 함부로 사살한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네들 협상력이 떨어지는 거라서 보통 어떻게 되냐면 그 뭐 콜레트럴 데미지 어쩔 수 없이 이제 공격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방위군과 싸우는 교전하는 그 상황에서 프렌들리 파이어 이스라엘군에 의해서 사살됐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게 그 폭격으로 무너지면서 이제 죽었다 이런 식으로 되는데 요번 사건 같은 경우는 의도적으로 밝혔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렇게 되면 우리도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인질을 사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온 거죠. 물론 이거는 비난받아야 되는 행위입니다. 뭐 하마스가 아무리 자기네들이 궁지에 몰렸다 하더라도요. 예. 네. 예, 뭐 이스라엘 내부 상황도 좀 짚어보자면 지금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가자 전쟁 발발 이후에 최대 규모의 반정부 시위, 최대 규모의 노동단체 총파업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 전면 해체, 괴멸 완수 이런 걸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근데 아마 네타냐후 총리도 지금 되게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다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70만 명의 그 군중들이 몰려서 데모를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월요일이죠. 네타냐후가 사과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대국민 사과 우리가 이스라엘 방위군이 우리 국민들의 안보를 생명을 지키는 데 실패한 거에 대해서 사과를 했거든요. 그 사과를 했던 것은 자기네들이 지금 국면이 절대 유리하지 않다라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단 요게 있습니다. 지금 그 네타냐후 총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사방의 적으로 둘러싸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온건 보수 세력들은 이미 그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왜 협상을 안 하느냐. 뭐 갈란트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도 우리가 다 7월 달에 협상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타냐후의 자기네들 정치 생명 연장을 위해서 이렇게 협상을 파기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비판을 하고 반대로 벤 그리브르나 지금 연정을 하고 있는 강경 우파 세력들은 뭐라고 그 네타냐후한테 공식적으로 협박을 하고 있냐면 만약에 얼토당토 안 하게 하마스와 협상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전력을 다해서 네타냐후를 끄집어 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그 보수 우파도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다시 돌아가려니 이미 이쪽은 이미 반 네타냐후로 돌아선 상황이라서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에 있는 게 네타냐후 총리의 지금 현 상황인 것이죠. 그러면 그 70만 명의 시위대가 주장하는 거는 뭡니까? 뭐 휴전입니까? 휴전이고 이제 네타냐후의 그 실정에 대한 비판인 거죠. 왜 전쟁을 이렇게 쓸데없이 끌어서 이렇게 많은 희생자들을 계속 나오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휴전 협상이든 어떻든 이 마무리 지어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라. 이거를 이 하마스와의 전쟁을 빨리 이렇게 끝내라. 이런 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 왜 끝내지 않는 거겠습니까?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뭔가 선택은 해야 되는 상황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도저도 아닌 거라는 해석도 좀 나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지금 약간 외통수에 이렇게 딱 걸린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돌아가면 이미 갈란트 국방부 장관이나 지금 말한 온건 보수나 그다음에 진보 세력들은 이미 네타냐후에 대한 그 정치적 위임을 이제 내려놓은 상태거든요. 지금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벤 그리브나 지금 자기가 유일하게 자기 세력으로 자기가 붙어 있을 수 있는 강경 보수 한 20%에서 25% 되는 그 세력들은 전쟁을 끝나면 우리도 네타냐후 너를 하야시킬 것이다 이렇게 딱 나오는 상황이니 지금 25%의 그 지지라도 유지하려면 이걸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요게 있습니다. 자꾸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이스라엘 방위군 그리고 네타냐후가 했던 군사작전의 목표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하마스의 완전 괴멸, 그다음에 인질들의 무사 전원 구출 이 두 가지를 목표로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많은 전문가들이 이게 말도 안 된다. 이건 상충하는 전략이라서 이게 될 수 없다. 심지어 갈란트 그 국방부 장관까지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전략이다라고 이야기를 수시로 밝혀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왜 그런 것들을 계속 유지했냐면 강경 보수파들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마스한테 약한 모습을 보이면
그것이 하마스와의 협상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오히려 강력하게 하마스를 억압을 하고 거의 괴멸 상태로 밀어붙여야 그래도 좋은 협상을 받을 수 있다 해서 계속 그런 전략을 써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는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그 강경 보수가 집토끼라고 생각해서 있고 그 집토끼들이 생각하는 그 보수 안보관은 지금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른 거죠. 그리고 이미 이제 거의 끝이거든요. 끝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네타냐후 입장에서도 조금만 더 밀어서 완벽하면 괴멸시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개인적 욕심도 같이 있으면서 이런 것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기도 하고 뭐 계속 밀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요. 또 이스라엘 전역에서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는 있지만 또 일부에서는 인질이 아직 60명 정도 남아 있잖아요. 네, 이 남아있는 인질들을 구출하는데 반정부 시위는 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서 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여론이 좀 둘로 갈라진 것 같은 모습이에요. 그래도 휴전 협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쪽이 더 큰 여론이긴 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경 보수 한 20에서 25%의 그 세력은 우리도랑도 비슷한 면도 있죠. 그러니까 강경 그 보수파는 안보가 우리가 굳건한 안보 위에 그러니까 평화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강력하게 하마스를 그런 그 국가 안보 세력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을 끝까지 몰아붙여야 평화가 구축될 수 있다. 그리고 협상을 하더라도 더 좋은 그 조건으로 협상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 상황이 끝나지 않고 계속 이런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시위가 아예 뭐 네타냐후 정권 뭐 전복이라든지 조기 선거 뭐 이렇게까지 번질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예측은 쉽지는 않은데 아까 말한 것처럼 네타냐후도 위협을 느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속 강경한 메시지를 냈지만 월요일 날은 자기가 대국민 사과를 했거든요. 우리가 잘못했다. 근데 조금만 더 가자. 이게 고지가 얼마 안 남았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이렇게 근데 사과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근데 또 이런 거 있습니다. 그 휴전 지금 데모 대중 데모가 하는 그 키 슬로건은 인질 협상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라가 제일 큰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하마스 또 대중은 또 하마스를 또 좋은 세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예. 네타냐후에 대한 비토도 되게 그 거부권도 되게 크지만 하마스에 대한 거부권도 큰 상황에서 지금 그 국민들은 네타냐후가 별로 효과적으로 그 작전을 시행하지 못한다. 그리고 인질을 잘 구출해내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여론이 이제 그 데모를 이렇게 드러나는 건데 또 반대로 그러면 그 안티테제만으로는 그 네타냐후를 집권 세력을 무너뜨릴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안들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대안이 오더라도 하마스와 그러면 친하게 그럼 지낼 수 있느냐 또 그런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조금 애매모호한 상황이라서 네타냐후가 완벽하게 이렇게 내려올 것이냐 아니면 힘은 빠지지만 이렇게 정권을 유지하면서 갈 수 있을 거냐 그 전문가들도 다 그 양분돼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하야가 될 것인가 아니냐 이거는 좀 지금까지는 아직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하마스도 인질을 위협함으로써 이스라엘 안에서의 여론을 또 흔들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미 흔들고 있고 지금 그러니까요. 어느 정도 성공을 했죠. 남은 60여 명에 대해서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런 네. 상황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역시도 그 휴전 협상에 대해서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서 뭐 다소 불성실하다라는 태도를 좀 꼬집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몇 주 안으로 미국이 정말 그 마지막 그 제안을 던질 것이다. 그러니까 양측한테 너네들 이 둘 다 이 제안을 받아라. 안 받으면 미국은 이제 더 이상 관여 안 하겠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후 통첩이죠.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여기에 계속 끌려다닐 수가 없다. 어떻게든 바이든 행정부는 이게 확전이 안 되기 위해 하기 위해서 미국의 그 핵 항모도 보내고 뭐 그 안보 보좌관도 보내고 하면서 계속해서 했는데 이제 더 이상 이런 거죠. 이제 할 수는 없다. Enough is enough. 우리가 더 이상 뭘 할 수 있는 거 없다. 그래서 몇 주 상간 안에 우리가 최후의 통첩 두 집단한테 이 안을 받아라. 아니면 미국은
손 떼겠다. 손 떼겠다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네. 예, 정말 내외적으로 좀 사면초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또 영국에서도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 허가 중에서 군용기, 헬기, 드론 허가를 중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영국이 이스라엘과 좀 협력 관계로 여겨져 오지 않았습니까? 전통적인 그 동맹국이었죠. 예, 그래서, 그런데 네. 또 이스라엘이 좀 대단히 실망이다라는 반응을 내놓기도 했고 이러한 영국의 조치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거겠습니까? 이게 근데 두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 상징적인 의미로는 이스라엘한테 큰 타격이죠. 왜냐하면 어찌됐건 상징적으로 우방이었던 그 영국이 자기네들이 금수 조치를 하는 거거든요. 무기를 우리가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그 반인권적인 범죄들을 인권 범죄들을 하고 있을 수가 있어서 우리가 빼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 방위군의 행동이 불법이 있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선언을 하면 국제 그 기구나 이런 그 유엔이나 그 다른 여러 가지 그 해당국들한테 다른 그 국가들한테 그런 메시지를 수신할 수 있거든요. 동맹국인 정말 열혈 동맹국인 영국조차 이러니까 우리도 좀 세게 이스라엘한테 나가도 되겠구나 하는 어떤 그런 그린라이트라 그러죠. 그런 것들이 할 수 있으니까 이스라엘도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예. 이제 그게 효과적인 면에서는 얼마 정도 효과가 있는지는 조금 약간 그 의문점이 많이 붙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이 이스라엘에 수출하는 그 여러 가지 라이센스 350개 중에 30개만 자기네들이 이렇게 금지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이나 엠네스티 그 그룹에서는 영국의 조치가 그냥 요식행위다. 그냥 별로 크게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을 수행하는데 그렇게 크게 이렇게 그 억제를 하는 요소로 작용하지는 못한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너무 우리가 평가절하할 필요는 없는 것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이 이스라엘 방위군의 행위를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공표를 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군사 지원을 못한다라고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이스라엘 입장에서 상당히 불쾌하죠.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뿐만 아니라 군부에서도 조금 이게 오히려 잘못하고 있는 거다, 치욕스럽다, 이건 예. 모욕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와중에 지금 이런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이 서한 지구까지도 확산될 수 있다라는 보도들도 나옵니다. 그 부분 좀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미 이야기는 계속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강경 그 보수파, 그 우파는 그 하마스의 괴멸이 자신네들의 군사 작전이거든요. 근데 하마스만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위 말해서 axis of resistance, 저항의 축. 계속 우리한테 공격을 했던 그 이란의 영향력에 있어서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을 모두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는데 서한 지구는 하마스 잔존 세력도 들어가 있지만 PIJ라고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라고 하는 그룹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자 지구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한 지구에서도 이스라엘 방위군이 군사 작전을 몇 차례 했던 게 그런 PIJ,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 세력들을 괴멸시키기 위해서 군사 작전을 하고 있었던 거라서 이제 그쪽으로도 이제 확대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네. 완벽한 괴멸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어차피 쇠뿔도 단김에 빼라는 말이 있듯이 이번에 됐을 때 다 한번 쓸어버리겠다, 정리를 하겠다라는 게 이제 이스라엘의 입장인 것이죠. 예, 그러면 네타냐후 총리가 항상 협상 걸림돌로 작용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이 필라델피 통로 네, 철군 그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병력 주둔을 계속하겠다. 이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쇳불도 단김에 빼겠다. 맞습니다. 이런 연장선이라 보면 될까요? 맞습니다. 완벽하게 괴멸을 시키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말씀하신 필라델피 회랑이라는 곳이 어디냐면 그 라파 그 접경 지역에 있는 그 통로인데 이겁니다. 가자 지역이 다 이렇게 이렇게 뺑 둘러서 이스라엘이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집트와 군사 경계선에 있는, 그러니까 그 국경에 있는 그 남부 지역이 이제 이집트의 영토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작전을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 2005년에 그 아델피 협상이라는 걸 통해서 어떻게 했냐면 거기는 이집트 군대가 이집트 국경 수비대가
관장을 한다 그래서 이집트 국경 수비대 750명의 병력이 거기를 이제 지켰거든요. 근데 750명의 병력으로 거기를 다 지킨다는 게 어려워서 땅굴도 많고 거기서 이제 그 하마스의 요인들이 도망가기도 하고 그 무기나 이런 것들이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불만을 표하고 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가자 전쟁이 시작하자마자 이스라엘이 그 지역을 우리 이스라엘 방위군이 관리를 하겠다라고 해서 들어간 겁니다. 원래 그 지역은 이제 우리나라 DMZ처럼 비무장 지대로 이렇게 납고 하자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제 들어간 거죠. 근데 이제 그 하마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군과 협상대로 거기를 빼놓고 있어라. 거기를 비무장 지대로 이렇게 놔둬라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방위군 입장에서는 우리가 2005년에 협상을 한 건 맞는데 지금은 이제 전시 상황이고 우리는 하마스를 끝까지 괴멸할 거니까 그 쥐구멍 너네들이 나올 모든 거를 끝까지 잡고 가겠다라고 하니까 계속 못 빼겠다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말씀대로 계속 강대강으로 가는 국면인데 지금은 그렇습니다. 이제 전쟁의 이제 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각각 원하는 게 뭡니까? 하마스는 이제는 자신의 생존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어찌됐건 퍼머넌트 시즈파이어, 그러니까 영구 정전을 해서 이제 평화 협상을 하고 그 이제 전후 복구 협상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이스라엘은 아니 이제 전쟁이 끝나면 전후 복구 우리도 하고 우리가 많은 돈을 지원해서 가자 지구를 이제 복권할 건데 하마스 너네는 내 협상 파트너가 아니야. 꿈도 꾸지 마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없어져야 하는 존재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하마스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그 생존을 생존이죠. 위한 건데 그렇죠. 그럼 미국에서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후 통첩한다고 했잖아요. 네. 미국에서 내는 최후 통첩 안에는 하마스가 있습니까? 이게 좀 애매모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찌됐건 미국은 정전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도 전후 그것도 이렇게 하자. 그래서 한 가지 안은 이제 전쟁을 끝내고 이제 협상하는 가운데서 하마스 세력들을 일부 안에서도 나는데 그냥 터키나 네. 카타르로 다 얘들을 빼내는 것도 이제 그 협상 과정 안에서 얘기를 나눠보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어찌됐건 너무 이제 서로 첨예하게 대립한 세력의 협상이니 이게 단기간에 끝날 수는 없다.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과정에서 우선 이제 협상을 하면서 하마스를 인정을 할지 아니면 하마스를 인정을 못하면 이제 하마스를 빼면서 다른 세력한테 그 양도하고 가든지 그런 것들도 다 오픈해서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단 미국은 정전, 그러니까 전쟁을 끝내자 이렇게 민간인 피해가 많이 나고 이런 것들을 끝내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을 가자지구 내에서 하는 거를 일단 멈추고 이제 모든 걸 협상을 하면서 이렇게 진행하자 이게 이제 미국의 그 입장인 거죠.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이제 거의 다 왔다라는 생각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 거의 다 왔죠. 그럼 진짜. 받겠습니까 미국의 제안을? 이것까지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제 그 강경 보수파 네타냐후가 지금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집토끼라고 하는 그분들은 정말 역사상 이런 기회가 없었었거든요. 정말 이제 2005년 하마스가 집권에 성공하고 나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안보의 위협이었는데 지금 이 순간만큼 조금만 더 밀면 완벽히 괴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온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미 여러 가지 전쟁 범죄는 벌써 벌어졌고 민간인 피해는 4만 명 이렇게 죽었고 그래서 어차피 일은 벌어졌는데 그러면 확실히 괴멸하고 가는 게 오히려 더 이스라엘한테 이득이다라는 그 계산은 끝났겠죠.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자 전쟁 강대강 대치 상황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